10월 22일 수요일 UEFA 챔피언스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최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승 1패의 혼조세를 보이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게 홈에서 1대2로 패하며 수비의 허점을 드러냈지만 이전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는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열리는 만큼 안정된 점유율과 공격 전개로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전술 핵심은 프랭키 더 용과 페드리가 이끄는 미드필드 장악력입니다. 두 선수의 패스 전개와 볼 운반 능력은 팀의 공격 리듬을 결정짓습니다. 또한 측면에서는 라민 야말과 마커스 레시포드가 속도와 개인기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 것입니다. 만약 야말이 부상에서 복귀한다면 공격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상 변수도 존재합니다. 테어 슈테겐, 가비, 오스카르 등 주전 선수들이 이탈한 상황에서 수비진의 집중력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강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격의 다양성과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슈퍼리그의 전통 강호로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에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력은 다소 부진합니다. 챔피언스리그 2차전에서 아스널에 0대2로 패했고 직전 경기에서는 파포스 FC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할 만큼 공격력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4-2-3-1 전술을 기반으로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습 전개를 추구합니다. 공격에서는 포덴세와 엘 카아비가 중심이 되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중원에서는 헤제와 가르시아가 수비적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의 득점력 저하와 결정력 부재는 뚜렷한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수비에서는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체력 소모가 커 후반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빠른 측면 전환과 압박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승패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FC 바르셀로나는 홈 캄노에서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용과 페드리를 중심으로 한 중원 장악력과 측면 공격의 속도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조별리그 상위권 도약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랏 알마티는 카자흐스탄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으로 국내 리그에서는 강력한 우승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유럽 무대의 벽을 실감하며 고전 중입니다. 1차전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에게 1대4로, 2차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0대5로 대패하며 수비 불안과 경험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라는 홈 경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마티 중앙 스타디움에서의 강한 홈 경기력과 열정적인 팬들의 응원은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감독 라파엘 우라즈바티는 최근 리그에서 수비 밸런스를 강화하는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주전 공격수 다스탄 사파예프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 전개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파예프는 최근 4경기에서 사고를 넣으며 좋은 폼을 유지 중입니다. 그러나 장기 부상자 엘데르 산타나와 주앙 파울로의 공백은 여전히 팀 공격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경험 부족한 유럽 무대에서의 경기 운영과 득점력 부진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카이라는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역습을 노리는 실리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포스 FC는 키프로스 일부 리그의 디펜딩 챔피언으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팀은 스페인 출신 후안 카를로스 카르세도 감독 체제 아래 조직적인 전술과 효율적인 공격력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올림피아코스와 0대0으로 비겼고 2차전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에게 1대5로 대패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리그에서는 7경기 중 6승 1패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4대0 대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미슬랍, 오르시치와 안데르손 실바의 공격 조합은 팀의 득점 루트로 자리 잡았으며 중원에서는 하이니 수니치와 블라드 드라고미르가 경기를 조율하며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는 다비드 루이스와 데릭 루카센, 다비드 골다르가 중심을 이루며 경험과 피지컬을 겸비한 수비 라인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리드를 잡은 이후 경기 운영 능력의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파포스는 점유율보다는 효율적인 공격과 역습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랏 알마티는 홈에서 반등을 노리지만 유럽 무대 경험 부족과 득점력 부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파포스 FC는 리그에서의 상승세와 안정된 전술 조직력을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자신 있는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랏과 초반에는 홈팬들의 열기로 분위기를 이끌겠지만 경기 후반 파포스의 공격력이 빛을 발하며 2대1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날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지도 아래 올 시즌에도 정교한 패스 전개와 조직적인 압박 전술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와 올림피아코스를 모두 2대0으로 제압하며 2연승을 기록했고 두 경기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조직력의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의 강세는 눈부십니다. 아스날은 최근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11연승 동안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비진에서는 가브리엘과 살리바의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드필드의 디클란 라이스와 마르틴 주비멘디가 중원에서 경기의 리듬을 잡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부상으로 오데가르드, 가브리엘 제주스, 하베르츠 등이 이탈했지만 대신 부카요 사카와 비토르 요케레스가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사카는 측면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요케레스는 유럽 무대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짧은 패스를 통한 점유율 축적과 후방 빌드업 기반의 전진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디에고 시모네 감독 특유의 조직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 전술로 다시 유럽 상위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리버풀에 패하며 시작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를 5대1로 완파하며 강한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시모네 감독은 수비적인 접근을 유지하되 최근에는 티아고 알마다, 앙투안 그리즈만, 훌리안 알바레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마다의 합류 이후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강화되었고 그리즈만의 연계 플레이가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정 경기력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이번 시즌 원정 5경기에서 2무 3패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상태이며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는 모든 대회 11경기 연속 득점 기록을 이어가며 아스날의 완벽한 수비 라인을 흔들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는 니코 곤살레스, 조니 카르도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알마다가 좌측 공격을 맡아 그리즈만과의 연계 플레이로 득점을 노릴 전망입니다. 아스날은 전술적 완성도와 홈 경기력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원정 경기의 불안정한 수비가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날은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공세를 펼치며 후반에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아스날이 2대1로 승리하며 대회 백승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에르 레버쿠젠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공격력과 수비 밸런스가 완벽히 조화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스퍼 홀만드 감독의 전술 아래 레버쿠젠은 점유율 축구와 빠른 전환 플레이를 병행하며 독일 내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원에서는 로베르트 안드리이와 말릭 틸만이 안정적인 빌드업과 창의적인 전개를 책임지고 있으며 측면에서는 제레미 프림퐁과 알렉스 그리말도가 끊임없이 오버래핑을 시도하며 공격의 폭을 넓힙니다. 또한 젊은 위거 에르네스트 포쿠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PSG 수비진의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공격의 핵심은 역시 플로리안 비르츠로 최근 7경기에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완벽히 수행 중입니다. 수비에서는 타우와 탑소바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홈에서는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쿠젠은 홈 경기에서 올 시즌 전 경기 득점을 기록 중으로 공격 효율성이 매우 높은 팀입니다. 부상으로 팔라시오스가 이탈하고 아들리의 징계가 변수로 작용하지만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리그 1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수 불균형과 부상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뚜렷합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과 점유율 중심의 전술을 구사하지만 최근 3-3 무승부를 기록한 스트라스부르전에서는 수비 불안과 공간 노출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스만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등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마르키뉴스 역시 부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킬리안 음바페는 여전히 PSG의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시즌 12골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이강인이 그의 파트너로 호흡을 맞추며 공격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비티냐와 우가르테가 짝을 이루며 안정감을 부여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최근 유럽 원정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고 있으며 세트피스와 측면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에르 레버쿠젠은 완성도 높은 전술과 탄탄한 조직력으로 홈에서 자신 있는 경기를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은 킬리안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개인 능력과 순간적인 결정력에서 한층 앞서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결국 PSG가 3대1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